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자산으로 겨우 노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은 물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깊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써 모아왔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혹시 아예 끊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와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까지 흔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진짜 모습부터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손보려 하는지, 나아가 그 변화가 우리의 노후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초연금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배경과 의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적립하여 은퇴 후 돌려받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마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처럼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기초연금은 그 성격이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국가의 일반 재정, 즉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모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납부한 돈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인 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활동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지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일반 재산까지도 모두 현금 가치로 환산하여 월 소득처럼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이신 박순희 할머니는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과거 직장 생활 덕분에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한 달에 약 80만 원의 근로소득도 얻고 계시죠. 은행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예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박순희 할머니의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때 월 근로소득 80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예금 2천만 원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의 단독가구 월 213만 원보다 낮다면 박순희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과 소득원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월 소득이 7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심지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고소득자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에 숨겨진 허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월 700만 원 이상을 버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과 소득 환산율에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르신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이 중 상당 부분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는 식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외에도 어르신들이 소유한 재산,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거나 실제 자산 가치보다 낮은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김영애 어르신과 그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각각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하여 월 평균 750만 원의 높은 근로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 소득에 대해 상당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장기간 저축해둔 일정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자산에도 특정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거나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낮아 실제 자산 가치보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는 적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를 포함한 여러 공제 혜택들을 모두 적용하고 나면 실제로는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라도 소득 인정액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산정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생활 수준은 높지만 제도의 계산 방식이 가진 허점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합리함이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누구를 위한 복지제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복지 예산의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월 7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정부 산하의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이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은 쉽게 말해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결정하는 복잡한 계산 방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제도의 일부를 손보는 것을 넘어 이 제도가 과연 지금 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이 나선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소동으로 보지 않고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선 공무원의 일상적인 검토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연구기관이 나서는 만큼 이번 연구는 그 무게감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분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은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 공제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그 공제율이 과도하여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나 예금, 주식, 부동산과 같은 각종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합리적인지도 검토합니다. 지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거나 매우 낮게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편법적 활용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초연금 지급의 핵심 기준인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제도가 가진 미흡한 점들을 찾아내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상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제도 전반의 개편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자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그에 따른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게 될 저의 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형성, 그리고 국회에서의 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제도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의 기초연금 시스템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부 수급자 탈락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제도 개편 후에 더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더 엄격해지거나 기존에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어르신이 보유한 차량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배우자 감액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금융자산의 소득 환산율이 상향 조정되어 실제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의 소득 인정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존 제도의 허점을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던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민 세금을 통해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던 사례를 줄여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정말 어려운 분들께 지원이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더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기초연금의 취지대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한정된 국가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득이 극히 낮은 독거 어르신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한 최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의 어르신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 유지에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 6조 9천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에는 무려 26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약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단순히 논란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 세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통해 시작된 기초연금 논란의 배경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란은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가진 허점 때문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과 공제 방식이 더 엄격해지면서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던 일부 수급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실질 생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혜택을 받던 사례들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둘째, 제도가 더욱 정교하고 공정해짐에 따라 진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더욱 집중되어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더 줄지 말지 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집중하여 더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라는 비교적 폭넓은 기준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 논의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